네, 국내외 주요 이슈들 체크해보는 모닝 스탠바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LSK 파트너스의 윤여빈 이사와 함께합니다.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 오늘은 유난히 또 많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내용들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? 네,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좀 이슈가 그쵸.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.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지금 미국 시장부터 살짝 좀 리뷰를 해보자면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제 연준과 좀 중동 리스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연준이 의회 반기 통화 보고서 이제 통화 정책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. 이제 이번 주에 어쨌든 이제 통화 관련된 부분들 이제 이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청문회에서 지금 어쨌든 이 통화 정책 관련된 부분을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, 인플레이션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을 반영을 해서 연내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는 어떤 그런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, 여기 PC 물가는 전년 대비해서 한 2.1% 정도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리에 있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의견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주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시장에 좀 변화를 좀 줄 정도의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은 분명히 제한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연준의 통화 정책 관련된 보고서는 분명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금요일 장 시작 전에 윌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좀 강한 발언을 좀 했었습니다.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에 다시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, 특히 이제 물가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. 그와 관련돼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미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와는 좀 살짝 좀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,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각 개인마다 할 때 의견은 좀 다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뭐 이번 주에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 뭐 장이 좀 시작된 이후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살짝 좀 출렁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미국 상무부에 반도체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. 바로 이제 포괄적 면제에 대한 철회가 좀 우려된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특히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도 좀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있을 것이고요. 또 이제 대만의 TSMC가 있을 것인데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중국 내 공장에 적용되어 온 포괄적 면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철회할 것이다라는 좀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부분에서 이제 향후 중국 내 장비를 도입 시마다 개별 허가를 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되겠죠.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대중 견제 정책이 좀 강화되는 부분들, 그러다 보니까 뭐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든지 유지 보수와 관련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결국 이런 측면에서 주시장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좀 더해서 이번 주 수요일 같은 경우 마이크론 실적이 좀 예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들,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좀 정책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개별적인 모멘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특히 뭐 2분기 중에 좀 메모리 가격이죠. 특히 뭐 D램이나 랜드와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가 회복세를 좀 보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이제 마이크론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좀 주목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지금 메모리 가격에 대한 어떤 수요, 공급 관련된 부분들은 약간 좀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죠. 좀 향후 실적지가 살짝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번 실적, 여기에 들어선 컨퍼런스 콜까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이런 어떤 모든 이슈들을 더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반영되는 부분 중에 좀 더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 중동 리스크가 아닐까라는 네. 좀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일요일 아침부터 상당히 좀 놀라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단은 미국이 이란을 좀 공습을 했죠. 세 군데를 공습했다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어떤 공습보다는 이란을 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좀 경고였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란과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유가라든지 국제 정서가 좀 상당히 불안정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이제 상당히 가격이 좀 하회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국제 유가가 좀 출렁이게 된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뭐 CPI라든지 PCE 같은 부분이 좀 건드려지게 되는 상황이죠. 그러다 보면 다시 한번
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좀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,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뭐 지금 연내 두 차례로 예상을 합니다만,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번 주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, 이스라엘의 협상 테이블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제가 볼 땐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가라든지 인플레이션의 자극을 원하진 않습니다만, 이란이 뭐 제가 볼 때는 받은 공격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전개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번 주 분명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,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7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원러 의사의 지금 의견 변동이 있긴 했습니다만, 그거는 이란을 타격하기 전이었고,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 동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.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이란 핵시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또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는가 꾸준히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이 참 힘들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키워드 어느 쪽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? 네, 뭐 첫 번째 키워드로 이제 로봇 섹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. 일단 좀 시장과 관련돼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, 그 가운데서도 높지 않은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다음 순환매가 예상되는 그러한 섹터로 로봇 섹터를 좀 갖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난주에 이제 로봇과 관련돼서 여러 종목들을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, 제가 볼 때 가장 좀 움직임이 좀 좋았던 종목은 바로 이제 LG CNS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이제 AI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휴머노이드 통합 로봇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어떤 제가 볼 때는 LG CNS의 좀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확실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다시 한번 국내에서 살아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이 로봇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많은 신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지금 여러 가지 회사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지금 화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. 특히 뭐 SO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글로벌 1위 휴머노이드 로봇사에 지금 라이디아 공급을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제가 볼 때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다음 순환매에 좀 하나의 좀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특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휴머노이드의 어떤 지금 이제 개발 업체들, 해외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의 좀 상승이 꾸준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로보택시, 여기에 대해서 휴머노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씩은 강화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뭐 상장은 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올해 피규어 AI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15배 이상 지금 이제 상승을 하면서 기업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측면에서 뭐 삼성, LG그룹, 여기 또 현대차까지도 좀 다 뛰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같은 어떤 로봇 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좀 드라이브가 상당히 강하게 걸리고 있다.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주가에서는 순환매 차원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는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주에는 그 순환매 다음 타자로 로봇 종목들을 보심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, 그렇다면 어떤 종목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? 네, 로봇 섹터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비슷한 차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, 한 최소 뭐 2, 3개월 정도는 약간 좀 쉬었던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갖고 온 종목은 하이젠 R&M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모터와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. 모터 같은 경우가 이제 범용 모터도 있겠습니다만, 뭐 서버 모터, 드라이버, 뭐 그다음에 협동 로봇 모터 같은 사실 모터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, 여기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기능 모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좀 모터 사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포트폴리오가 좀 확장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, 바로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상업용 드론, 또 이와 관련된 좀 액추에이터를 좀 개발을 하면서 확실히 좀 포트폴리오가 좀 제가 볼 때는 확장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지금 이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상업용 드론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래의 먹거리로서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그에 따라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
진심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연말까지 300억 정도 규모의 지금 캐파를 좀 더 이제 증설할 것으로 나오고 있고,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액추에이터 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. 이 부분이 증설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LG라든지 여기에 더해서 두산, 하나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제품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매출에 대한 상승의 기대감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이제 숫자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1분기에는 아무래도 좀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.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8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만 손실을 기록했던 부분들. 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좀 하반기에 있어서는 좀 숫자가 좀 찍힐 것으로 보이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로봇 섹터 다시 한번 지난주 금요일부터 살짝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좀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로봇 섹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하이젠 R&M이 사실 작년에 상장한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. 올해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원대고 최근 고점으로는 4만 원대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목표치 바라보면 좋을까요? 네,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큰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한 3만 원대에서 말씀하셨던 4만 원대 이 부근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좀 박스권 하단을 내려오면서 오히려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은 좀 올라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4만 원대 벽을 계속 터치를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박스권을 뛰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상단인 한 4만 2천 원 정도까지만 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2월 6일 날 세웠던 5만 원대 좀 이 전고점을 다시 한번 트라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좀 상당히 밸류에이션의 어떤 매력이 올라간 상황, 여기에 대해서 4만 2천 원 정도를 뚫게 된다고 하면 전고점의 시세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첫 번째로는 42,000원 먼저 터치가 나오고 나서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젠 R&M 로봇 섹터 내에서 관심 종목으로 픽해 주셨고요. 두 번째 키워드 어느 쪽일까요? 네, 제가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거의 정말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2차전지 섹터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듣는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실 겁니다.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도 급등이 나왔잖아요.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? 일단은 2차전지 섹터가 움직였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지수를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코스피만 갈 것인가? 저는 코스닥도 충분히 좀 이 코스피 시장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로봇 섹터를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. 최근에 보게 되면 원전이라든지 조선, 방산, 건설, 금융, 지주사 좀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가 좀 크게 움직였던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코스피에 좀 몰려 있고 최근에 보게 되면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살짝은 좀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런 상황에서 이 코스피의 어떤 수급이 코스닥으로도 내려올 수 있고요. 그럼 결국 코스닥에서도 움직였던 섹터를 봤을 때 최근에 좀 이제 인터넷 쪽, AI 소프트웨어 같은 좀 종목들이 상당히 좀 움직였습니다만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제약과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이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 전통적인 좀 강자였던 섹터들, 특히 그런 측면에서 2차전지가 다음 순환매, 특히 코스닥 쪽에서 다음 순환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. 특히 이런 가운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이 에코프로 BM 얘기가 아닐 얘기가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, 최근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상당히 좀 기억이 좋은 종목인데, 지금 2023년 7월에 58만 원 정도의 어떤 상당히 큰 고점을 세운 이후에 어떻게 보면 5분의 1 이상의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이 회사가 지금 2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좀 좋은 소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되돌림의 어떤 그런 모멘텀을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어떤 마진의 정상화,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, 여기에 어떤 큰 영향을 줬던 건 결국 이제 유럽 향이라든지 미국 향에 대한 수출이 다시 한번
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했고요.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차원, 특히 이제 지배구조 단순화를 고려할 때 코스피 상장이 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좀 분석이 있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, 여기에 대해서 2차 전지 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이 또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좀 2차 전지 섹터가 좀 주도 섹터로서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뭐 시장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로우 섹터와 함께 좀 최근에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주가상의 어떤 하단은 분명히 지지가 되어 있다. 오히려 좀 상승을 좀 보면서 좀 모아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난주에 코스피가 3,000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도 같이 800선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 종목군들이 힘을 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이 목표치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2차 전지 종목들이 대다수가 이 반토막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저평가 매력도는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종목을 정말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종목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? 네, 일단은 좀 키워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전고체라든지 황화리튬과 관련된 키워드를 가진 종목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갖고 온 종목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차세대 배터리 소재인 황화리튬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부각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황화리튬 같은 경우는 리튬형 배터리의 지금 핵심 소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좀 에너지 밀도가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주행 거리를 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볼 때 장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여기에 더해서 지금 리튬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에너지 밀도뿐만 아니라 가격도 좀 저렴하고요. 친환경적인 좀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황화리튬 생산의 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리튬형 배터리 시장에 대한 성장을 좀 발맞출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런 측면에서 2000년 섹터가 좀 움직였을 때 뭐 전고체라든지 황화리튬과 같은 좀 이러한 제가 볼 때는 키워드를 좀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형성돼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황화 리튬이라던가 전고체 부분에서 키워드를 맞춰보시면서 주목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를 받았네요.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? 네, 일단은 좀 두터 매물대가 좀 한 5만 원대에 좀 상당히 좀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5만 원대에 대한 어떤 트라이를 먼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5만 원에 대한 어떤 목표가를 일단 1차적으로 잡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 그래서 5만 원대 일단 좀 터치를 좀 해보는 걸 좀 일단 목표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자 목표가 5만 원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살펴본 두 종목에 대해서 매물대 터치 이후에 그 다음에 목표가를 한번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은 5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전 이제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쪽에서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 네.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다가 확실히 이제 좀 여행 쪽 관련된 종목들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참 좋은 여행 한번 좀 갖고 왔습니다.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카지노뿐만 아니라 여러 섹터들이 좀 엔터테인먼트 섹터까지 좀 움직이는 좀 상황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지난주에도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좀 가볍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.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부분도 좀 순환매가 돌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한한령 해제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지금 행사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뭐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가 중국 국영 면세점 그룹과 지금 최근에 좀
미팅을 하셨다라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. 결국 이제 면세 산업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여행과 관련된 트리거를 다시 한번 좀 제가 자극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AI와 관련된 기술을 좀 도입을 해서 상당히 좀 스마트하게 예약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개인별 여행지를 추천을 하고 예약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부분들, 여기에 대해서 자체 개발한 AI 여행 플래너 큐브를 통해서 뭐 설계, 예약,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만족도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, 여기에 더해서 좀 AI와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발 관광 수요 회복에 대한 부분들, 특히 3분기부터 좀 단체 관광객의 어떤 비자 면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제가 볼 때는 여름 좀 돼서 좀 나오지 않을까. 네. 그런 측면에서 좀 미리 좀 일단은 주가가 움직이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참 좋은 여행 한번 좀 이 다음 후속 주자로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앞두고 여행 종목 중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는 참 좋은 여행 AI 모멘텀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. 이 종목은 목표치 어느 정도로 바라볼까요? 네, 사실 이제 여행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주가 자체는 좀 빠르게 좀 네. 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추가적인 시세를 보게 된다고 하면 한 8,500원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볍지만 뭐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8,500원대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좀 시세가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트레이딩용, 그다음에 좀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하나투어가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정도 되고요. 지금 참 좋은 여행이 한 1,000억 원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는 세 가지 짚어주셨습니다. 하이젠 R&M,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, 참 좋은 여행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은 시장에 불확실성이 크게 감돌 것으로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 이란발 리스크에 대해서 꾸준히 뉴스를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오늘도 저희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빠르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